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AT&T가 대규모 데이터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최대 7,500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보상은 지난 2019년과 2024년에 발생한 2건의 데이터 유출 사고에 따른 집단소송의 결과입니다. 최근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생활비가 가장 비싼 하와이가 100만 달러로 겨우 10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하는 최악의 은퇴 지역으로 손꼽혔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역시 각각 14년 안팎으로 은퇴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곳들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주택 구입을 망설였던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특정 인슐린 펌프의 오류 가능성을 경고하며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700건 이상의 부작용 사례와 59건의 부상 보고가 접수된 후 나온 것으로 당뇨병 환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검찰이 전자송금 결제 시스템 젤의 모 회사인 얼라 워닝 서비스와 이를 소유한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젤이 필수적인 보안 장치를 도입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10억 달러 규모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일리노이 연회 한인 코커스가 지난 광복 80주년과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평화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라는 주제로 감사 및 헌신 예배를 오늘 개최합니다. 15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비성서적 정책을 품고 가는 UMC 교단으로부터 재정적 아픔을 감수하며 탈퇴한 미주 한인교회들의 GMC 한미연회가 도미니카 공화국 북단에 위치한 푸에로 플라타 지역에서 지난 7월 28일부터 5일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버지니아 남서부에 위치한 크리스천즈버그 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하며 대형 개방형 다중 칸막이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알려지자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학생 안전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생활비가 가장 비싼 하와이가 100만 달러로 겨우 10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하는 최악의 은퇴 지역으로 손꼽혔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역시 각각 14년 안팎으로 은퇴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곳들로 조사됐습니다. 생활비가 저렴한 미시시피나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중서부 및 남부 지역에서는 100만 달러로 22년 이상 은퇴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단순히 100만 달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은퇴 준비를 할 때 거주 지역의 생활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 투자 수익, 사회보장연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함께 계획을 해야만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주택 구입을 망설였던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프레드맥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30년 고정 몰기지 이자율은 평균 6.5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6.63%에서 하락한 수치이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몰기지 금리는 보통 미국 국채 수익률과 함께 움직이는데요. 최근 몰기지 금리가 하락한 배경에는 고용시장의 둔화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철 고용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고 이는 곧 몰기지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는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특정 인슐린 펌프의 오류 가능성을 경고하며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700건 이상의 부작용 사례와 59건의 부상 보고가 접수된 후 나온 것으로 당뇨병 환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FDA는 텐덤 당뇨병 관리 인슐린 펌프 일부 모델에서 스피커 관련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함은 펌프에 오류 메시지를 발생시켜 인슐린 주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경고는 제조사인 텐덤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문제에 대한 의료기기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AT&T가 대규모 데이터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최대 7,500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보상은 지난 2019년과 2024년에 발생한 2건의 데이터 유출 사고에 따른 집단소송의 결과입니다. AT&T는 총 1억 7,700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피해 고객들은 손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피해 고객들은 2019년 유출 사고 피해자는 최대 5,000달러, 2024년 유출 사고 피해자는 최대 2,500달러, 두 사고에 모두 해당되는 피해자는 최대 7,500달러까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뉴욕 검찰이 전자송금 결제 시스템 젤의 모 회사인 얼라 워닝 서비스와 이를 소유한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젤이 필수적인 보안 장치를 도입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10억 달러 규모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은 지난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페이팔의 벤모, 블럭의 캐시 앱 등과 경쟁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편리함 뒤에 숨겨진 보안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북일리노이 연회 한인 코커스가 지난 광복 80주년과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평화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라는 주제로 감사 및 헌신 예배를 오늘 개최합니다. 15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순서에 걸쳐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성서적 정책을 품고 가는 UMC 교단으로부터 재정적 아픔을 감수하며 탈퇴한 미주 한인교회들의 GMC 한미연회가 도미니카 공화국 북단에 위치한 푸에로 플라타 지역에서 지난 7월 28일부터 5일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2025년 GMC 한미연회 선교대회는 전 미주에서 GMC 소속 14개 교회 170여 명과 이들을 돕는 현지 사역자 25명이 한마음이 되어 5개의 분야의 사역에 헌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200여 명의 선교팀원들은 언어 훈련을 받은 노방전도팀, 수명의 전문의를 포함한 간호사와 약사로 구성된 의료팀, 검안 전문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안경 사역팀, 숙련된 임의용 사역팀의 활약으로 서툴지만 틈틈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GMC 한미연회 선교대회에 참여한 교회는 뉴저지 베다니 교회, 몽고메리 주님의 교회, 템파 한인교회, 허드슨 밸리 교회, 뉴욕 만백성 교회, LA 베이직 교회, 샌 안토니아 교회, 시카고 한인 제일교회 등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남서부에 위치한 크리스천즈버그 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하며 대형 개방형 다중 칸막이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알려지자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학생 안전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화장실에는 여성, 남성, 반남성, 반여성, 휠체어를 나타내는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져 내부 상황이 보이지 않지만 세면대 공간은 남녀 학생이 함께 사용하며 복도에서도 내부 일부가 보이는 구조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설계가 사춘기 여학생들에게 불평과 심리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음 세대 디아스포라와 청소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2025 제3회 횃불 디아스포라 청소년 캠프가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포천의 한 기도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청소년 캠프에는 국내 거주 고려인과 탈북민은 물론 중국 동포와 미국, 유럽, 제1동포, 사할린 교포, MK인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한국 청소년들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 디아스포라 청소년 300여 명은 하나된 하늘나라 공동체로서 교제와 나눔을 가졌습니다. 특히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도 함께해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개회사를 전한 유승현 원장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캠프는 더욱 특별하다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고 그 특별함을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길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도전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 국가별 인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처형, 고문, 강제 낙태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국가 통치 수단으로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공개 처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연좌제 등 폭력과 강압을 통해 통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의적 살해와 불법 구금, 종교, 표현, 언론의 자유 전면 제한, 강제, 이동, 노동 등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치범 탈북 시도자, 심지어 아동과 임산부까지 공개 처형된 사례가 보고됐고 주민을 강제로 참관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 5곳이 존재하며 수감자는 8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고문과 질병, 기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강제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고 독립노조나 단체 결성은 불가능하며 전 노동자는 국가 통제 아래 장시간 노동과 정치 학습을 강요받습니다. 구금시설은 206곳으로 추정되며 이들 시설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은 남한의 문화, 언어, 미디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을 강화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남한 말투를 사용하거나 노래를 부를 경우 교화노동 2년, 남한 영상 소지시 교화노동 5년에서 15년, 유포시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해외 방송 청취나 외부 정보 유입도 철저히 차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형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오르면서 한동안은 무덥고 습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에 구름 낀 곳 있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91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76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59분, 해지는 시각 오후 7시 50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